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작년 한 말부터 해가지고 전기차 관련해서 저한테 문의가 진짜 많았어요. 제가 왜 삼성중공업 이런 얘기들을 잘 알고 있냐면 제가 그걸 경험을 해봤으니까 아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막 뭐 이거 앞으로 2, 30년 한국을 거의 이끌어갈 산업으로 막 포장돼가지고 막 올라왔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시장 꺾이면서 가는 모습을 저는 확인을 했고, 그리고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건 카카오만 보셔도 지금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기사 떴더라고요. 50% 올랐다고. 근데 여전히 5분의 1 토막 아닙니까? 17만 원 고점이었었는데 지금 한 5만 원 정도 될걸요? 그게 17만 원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거 약간 물음표거든요. 전기차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게 보고 있고, 근데 그 시장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기차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섹터를 우리가 어떤 식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상태죠. 35에서 50%씩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원인이 이제 이 연 성장률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들 그냥 대부분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올해 매출이 얼마니까 주가가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주식 시장은 선반영된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선반영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다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년, 내후년, 뭐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될 거다. 그거만큼 주가가 미리 다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2차 전지 시장의 연성장률이 54.6%였어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근데 이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30%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판매량도 36.4% 성장해서 30.6%까지 이제 떨어졌죠. 전기차 판매량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떨어진 이유가 이제 뭔지를 알아야죠. 떨어진 이유가 저는 이제 요거에 있다고 봅니다. 혹시 전기차 타시는 분 계세요? 제가 전기차 주식 가지고 있으신 분 중에 전기차 타신 분들을 별로 못 봤어요. 다들 전기차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전기차를 안 사요. 근데 그나마 전기차 사셨던 분들 보면은 보조금 많이 줘서 샀거든요. 보조금 안 주니까 더 안 사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차를 얼마 전에 바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저 진짜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전기차 사야 되는 거야. 근데 주변에 이제 막 물어보고 저도 막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모습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저는 그냥 내연기관으로 샀는데, 제가 세미나 하면서 이 질문을 던졌어요. 벤츠 EQS 1억 6천이고 벤츠 S클래스 1억 뭐 한 5천 되는데 둘 중에 똑같은 가격이면 뭐 사실래요? 물어봤더니 뭐 사시겠어요? 여기서 답을 하나 내리시자면, 근데 요거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거의 없고, 다 이거 뭐 분위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가 생각보다 이제는 불편한 점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는 많이 만들어졌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축소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인하를 하기 시작하죠. 테슬라가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가격을 막 떨어뜨리잖아요. 가격을 막 내려요. 가격을 막 내리면 매출은 줄었는데 판매 가격을 낮췄으니까 마진율이 줄어들겠죠. 감소하겠죠. 그럼 매출도 떨어지는데 영업이익도 떨어져. 그러면 이 회사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올라가요.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근데 앞으로 연성장률이 계속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는 거의 한 5년에서 크게는 10년 가까이 선반영이 되어져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 10년치가 다시 56%로 계산되어져 있는 10년치의 성장이 30%로 바뀐다고 하면은 얼마큼 떨어져야 될까, 이런 것들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률 테슬라가 최대 거의 20%까지 올라갔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12% 정도 되지만 최근에 나왔던 4분기 발표 보면은 8%인가 그렇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나중에 이제 뭐 치킨 전쟁 끝에 누군가가 이기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전기차 시장은 상당히 암울하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보조금도 폐지를 합니다. 보조금을 이렇게 주던 것들을 이제 2023년 12월부터 독일은 중단을 했대요. 프랑스도 개편을 했는데, 개편한 내용을 보면은
그 탄소 배출량을 포인트화 시켜가지고 그게 낮은 곳들한테 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높은 곳은 안 한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는 다 탄소 배출량이 높은 국가의 것으로 적용이 돼서 사실상 이제 보조금 못 받는다. 그럼 지금 테슬라 다 지금 저가 배터리 집어넣으면서 중국에서 만드는 것들로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다 정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의 원료를 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앞으로 상당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영국은 이미 2022년 6월에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내연기관 판매 중단 계획이 한참 전기차 좋을 때는 내연기관 판매 중단 계획이 당겨졌었죠. 근데 이게 지금 다시 늘어나요. 2035년까지 이제 연장된 상황이죠. 이 와중에 제가 갑자기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의 그 유명한 자동차 렌트 회사. 헤르츠가 이제 전기차 다 팔아버리고 내연기관차로 바꾸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고급 승용차만 보시면 안 돼요. 그 택배, 운송업 하시는 분들, 택시. 그 겨울에 제가 얼마 전에 차 없어가지고 택시 타고 오는데 전기차가 온 거예요. 탔어요. 기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저는 이런 거 항상 물어보거든요. 전기차 어떤 거 같으세요? 겨울에 만약 그 히터 많이 틀면은 진짜 에너지가 전력이 막 떨어지나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괜찮긴 한데 뭐 일단 차에 타면은 엔진에 열이 없어가지고 히터가 바로 안 나오니까 너무 춥고, 그래서 히터를 끄면은 발이 너무 시려워서 있을 수가 없고, 히터를 키면은 전력량이 빨리 달고, 그리고 빨리 달면 또 충전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뭐 1, 2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은 한데 그래도 탈만해,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떻게 하다가 이제 택배 하시는 분 알게 됐어요. 택배 하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겠더라고요. 진짜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빨리 오늘 다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충전소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히터를 못 켜요. 못 켜고선 계속 돌아다니는 작업을 하시느라고 애를 먹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불편사항들이 조금씩 나오는 와중에 지금 미국의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기사 보셨죠? 충전소 앞에 차들 막 서 있는데 충전기 다 얼어가지고 안 되고 뭐 이제 그런 이슈까지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전기차 시장이 힘들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간에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시장은 괜찮을 거야,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전기차 시장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성장은 하겠죠. 성장하는데 50%씩 성장하던 게 30% 성장한다니까요. 50%로 반영되어 있던 주가가 30% 주가로 이제 바뀌는 시장인 거고, 그리고 이 회사들이 지금 처리한대잖아요. 폐기하고. 안 한대요. 축소시키고 하향 조정하고 연기하고. 그러니까 그냥 대기업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이 회사 주가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큰 오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게 바뀔 수 있다는 거를 만약에 경영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 텐데 경영을 안 해서 그냥 무조건 가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논리적이지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안 좋은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덮친 격으로 트럼프가 나와서 IRA 법안, 이제 이거 사실상 중국 도와주는 건데 이거 다 폐지시키겠다, 재검토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안 좋아지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계속 가져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팔아야죠. 빨리 팔아서 또는 원금을 회수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수익분 부분만 가지고 있는다거나 이제 그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LG에너지 솔루션도 실적 전망치가 10% 낮아졌고, 또 포스코홀딩스도 실적 전망치가 8% 정도 이제 이렇게 낮아진 상황이다.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표를 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10년 정도 선반영되어져 있다고 보면 저는 지금은 되게 짧게 봐요. 저는 그냥 1년치만 봅니다. 아까 PSR 이런 것들 사람 그 다 달라요. 누구는 3년치를 보고 누구는 5년치를 봐요. 근데 저는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1년치만 봐요.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도 컨센서스만 보는 건데 2025, 6, 7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 섹터는 거의 10년치가 저는 반영이 되어져 있다고 보았던 사람이고 그러면 58.5%로 디스카운트 없이 그냥 100%다 적용시켰다고 가정을 하면 이 100이었던 게 숫자가 6,300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30.6으로 바뀌니까 1,100이 되죠. 6분의 1 토막이 나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20% 전망한대요. 이게 다 20으로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 20%로 간다고 하면은 얘 516이 돼야 돼요. 10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냥 적정 주가인 거예요. 이만큼이 다 버블이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떨어진 게 저평가가 아니라 그냥 적정 주가로 가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게 성장률이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성장률이 당장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조짐이 보이지 않고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그게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